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멋진 아재의 창업교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쯤 오면 이제 내가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수익 모델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동종업계나 유사 업종을 분석하고 또 성공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면 거기에서 차별화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본적으로는 손익 계산서를 분석해서 원가에 대한 개념을 알고 판매 관리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자 비용까지 알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일이에요. 사실 초보 창업자가 현장에 가서 이 가게의 수익 모델은 뭐고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은 뭐고 이렇게 체험하기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없습니다. 일단 지인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분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배울 수도 있지만 돈을 주지 않고도 지인들이나 또 내 가게를 만들려고 하는 곳보다가 좀 멀리, 저는 서울이면 뭐 부산쯤 되는 분들은 알려줄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외에 제조업을 한다 이럴 때는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이거는 유사나 동종업종이 되면 경쟁사가 돼버리니까 그에 대한 것을 진짜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제조업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제조업이니까 그 업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내에서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은 뭐고 그 수익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또 어떻게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는지 그걸 제일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원가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판매 관리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또 공과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안다고 해서 그냥 머리로만 잠깐 알고 흘러갈 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현장에서 조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있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설비가 있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 다음에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특히나 그 수익 모델을 만들 때 타겟이 어딘지 누구한테 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해놓는 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외식은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오미래 소고기국밥 외식이잖아요. 외식은 그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뭐 위장 취업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장 취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밧줄로 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주변에 솔직히 찾아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천지거든요. 지인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뭐부터 배우느냐? 외식을 할 때는 가서 멀뚱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프랜차이즈를 할 경우에는 다르겠죠. 프랜차이즈를 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현장 경험을 시켜주기 때문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 뭐지? 지금 왜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이 오미래 소고기국밥을 만들기 전에는 실제 고깃집에 가서 일도 해보고요. 국밥집에 가서 일도 해보고 또 심지어는 국수집에 가서도 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눈으로 몸으로 체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저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것은 안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나 하면 제일 굳은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는 다 끓이거든요. 외식업계에서는. 저는 누가 말하기 전에 가서, 물론 처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부러 설거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계속 처음에 30분, 1시간에서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가게에 있는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말을 붙여요. 아, 저 사람 뭐 배우러 왔나 보다. 그러면서 설거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 1시간, 2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설거지를 하면서 편눈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외식에서는 만들어서 어떻게 나가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고객들한테 배달되고, 매장에서는 또 어떻게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먹고 나면 어떻게 치워서 퇴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쭉 배우세요. 쭉. 저는 권장하는 게 한 달 정도 짧은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배워야지 이제 전체 컨셉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뭐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하루에 들어오는 식재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눈여겨보면 돼. 그렇다고 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으면 안 알려주거든요. 친해지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식재료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이게 나가는지, 물론 레시피는 안 알려줄 거예요. 레시피를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고객한테 어떻게 서비스 되는지를 천천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 일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돈은 얼마씩, 월급은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임차료는 얼마나 나가는지, 세세 공과금, 뭐 관리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뭐 가스비, 수도비, 뭐 이런 제세 공과금은 또 얼마나 나가는지 큰 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끔 배워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알려고 하면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이론을 현장에다 적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내가 현장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 4개월을, 아니면 6개월도 좋아요. 6개월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익히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완전하게 익히지 못하면 사실 성공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익혀야 되고, 이때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으려고 하면 그 답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주방도 좀 해보고, 또 같이 음식도 만들어 보고, 또 그러면서 매장에 나와서 서비스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문도 닫아보고, 이렇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현장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할 줄 알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6개월 가지고도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더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뭐 당장 급한 게 창업이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3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때 답을 찾을 때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외식의 수익 모델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포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채널을 다양화해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렇게 수익 모델을, 자기만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메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실제 정규직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거기에 또 파출은 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 거기에 매니저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서 그들의 돈까지도, 하루에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돈까지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특히 사람 관리는 중요합니다. 정규직과 파출 관리가 가게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싸면 쌀수록 좋다고 했어요. 10% 미만이 좋아요. 근데 서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뭐 20%, 많게는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20%를 더 넘어가는 건 반대입니다. 20%를 더 넘어가는 건. 예. 제세 공과금은 7, 8% 뭐 이렇게 맞추는 거, 어떻게 맞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껴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업 4단계, 4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냥 답만 찾지 말고 그 답을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풀지 않으면 그 답은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또 메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체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아직 이제 뭐 창업 준비하는데 무슨 뭐 현장에 가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지만 이때 알아놔야 됩니다. 제가 창업한 지가 벌써 6개월 차 접어들잖아요, 이제요. 6개월 차 접어들면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시행착오를 더 겪는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다 할 수 있게끔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식을 한다면 내가 메뉴를 다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다 만들 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 갈 때는 또 달라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내 매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프랜차이즈로 확대 발전시킬 거냐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4단계 안에서는 그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때 처음에 그냥 작은 매장 하나를 운영할 거냐 프랜차이즈를 확대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단계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3단계에서 내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수익 모델과 손익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제 현장에서 내가 수익 모델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게 어떻게 확대 발전되고 있고 또 손익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잘하는 걸 했으니까 뭔가 이제 선택을 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 상권에 대한 거라든가 입지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